네, 이번 시간은 힘 파트, 하합 파트가 되겠고요. 자, 쌤이 왜 강의를 잘랐냐? 자, 우리 앞에 강의는 어땠어요? 완전 좀 기본이었죠? 쉬웠죠? 아, 물론 예제가 살짝 이제 처음 물리한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마 3 내력 심화 분석에서는 이제 어려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기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쌤이 어떻게 좀 방법론적으로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 천천히 봐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은 이제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나오냐? 내력 또는 가속도의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보면은 이렇게 시험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복이 있고 여기 가운데 뭐 그림 같은 거 들어 있잖아요. 근데 요 문제에서 뭐를 주냐면 요 문제에서 바로 내력 조건, 그러니까 장력 조건 또는 수직항력 조건, 그리고 가속도, 이 개에 대한 가속도 조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력의 정보, 이번에는 첫 번째 개념 1번 내력의 조건, 그래서 내력의 정보, 장력 또는 수직항력을 문제에서 제시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내력이죠. 내력은 무조건 어떻게 푼다고요? 내력은 숨겨져 있는 힘이라서 한 물체에 대해서 어떤 식 운동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력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결국에 그거 풀어야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속도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더라도, 내력의 정보하고 가속도 정보가 둘 다 있더라도 뭐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내력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으로 무조건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법을 이제 쌤이 써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제시. 뭐 예를 들어서 실 P가 A를 당긴 힘의 크기는 EMG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이 A를 잡아당기고 있네. 그러니까 A 또는 B에 대해서 뭐를 세우자? A 또는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비율적인 제시. 뭐 예를 들어서 실 P가 A를 당긴 힘의 크기는 실 Q가 B를 당긴 힘의 크기의 2배이다. 그래서 P하고 Q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방정식으로,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두 번째 가속도의 조건. 자, 이번에는 내력 조건 없이 그냥 가속도만 조건을 준 거예요. 근데 가속도는 이게 뭐야? 전체에 대해서 우리 아까는 A 어떻게 썼어요? 이 개의 운동에 관여한 힘 나누기 개의 질량 이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거? 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으로 접근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직접적인 제시. 자, 가에서 A의 가속도는 얼마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분의 3G다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뭐를 하자? 전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비율적인 제시. 자, 뭐 예를 들어서 가에서 A의 가속도 크기는 나에서 가속도의 2배이다. 그러니까 요 뜻이 뭐예요? 가에서 요 개의 운동 방정식 세워서 가속도 구하고, 그다음에 나에서 요 나의 운동 방정식 세워서 가속도 구하고, 그래서 요게 2배다. 이 조건을 쓰면 되는 거죠. 또는 A하고 B가 각각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이다. 이거는 가속도 조건을 뭐 한 거예요?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은 것.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예제 풀 때 이게 조금 어려웠었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보다 내력이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한 물체들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연립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조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내력의 조건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물체 A와 질량이 M인 물체 B, 그래서 A하고 B를 실로 연결을 하고서 손이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서 A하고 B가 정지해 있대요. 자, 그러면 A를 아래 눌러서 정지를 시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손을 딱 떼버려. 그럼 요 개가 어떻게 되겠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의 크기의 3배이다. 자, 그러니까 아직 가죠. 그러니까 요 힘의 크기가 3F, 요 힘의 크기가 3F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를 놓은 순간부터 A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8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걔의 가속도가 8분의 1G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 내력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 제일 정보가 많은 건 A죠.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 A가 제일 정보가 많으니까 A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A는 위쪽으로 3F, 아래쪽으로 F, 그 다음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 잡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라지 mg는요 0이죠. 따라서 EF는 뭐가 돼요? m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너무 정보가 적으니까 자, 나에서 한번 정보를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나에서 이제 정보가 변화를 하는데 뭐가 변화를 하냐? 바로 요 F라는 요 힘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F란 힘이 얘가 사라진 거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사라진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변화량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에서 나로 넘어오는 이 힘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해보자. 변화량. 자, 그러면은 힘의 변화가 F만큼 사라졌죠. F만큼 나를 방해하는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바로 알자 힘이 생긴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의 질량은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고 가속도는 8분의 1 g만큼 알자 힘이 생긴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세웠던 요 EF하고 연결을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8분의 1 스몰 m 플러스 그냥 이거를 8분의 1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은 2분의 1 라지 m이다. 그럼 8을 곱하면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은 4 라지 m이니까 라지 m은 얼마예요? 3분의 1 m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 질문한 게 뭐야?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장력의 값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장력이 있는데 만약에 A하고 똑같은 무게 mg를 주게 되면은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정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A를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요 라지 mg보다 더 힘을 크게 줘야 되는데 얼만큼 줘야 되냐? A의 알자 힘만큼 힘의 크기를 더 크게 줘야 돼요. 그래야 뭐 A가 알자 힘이 생기겠죠. 기존에 이제 등속도 운동하다가. 자, 그래서 얼만큼? 가속도가 8분의 1 주니까 8분의 1 라지 mg만큼. 그래서 8분의 9 라지 mg가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자, 8분의 잠깐만. 8분의 9 라지 mg니까 이걸 지금 스몰 m은 바꿔야 되는 거죠. 넣으면은 8분의 3 스몰 mg가 돼서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는 뭐에 대해서요? 내력에 대한 조건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속도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A, B, C를 실로 연결해서 수평면에 점 P에서 B를 가만히 놓아 등가속도 운동을 시켰대요. 그래서 처음에 정지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 B가 점 Q를 지날 때부터 점 R을 지날 때까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 mg의 힘을 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하고 Q 사이, 그 다음 Q하고 R 사이의 거리가 같고 B가 Q하고 R을 지날 때 속력은 4V하고 5V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운동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PQ하고 QR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시간적 조건이 없으니까, 그쵸? 요 걸린 시간의 B가 없으니까 이거는 등가속도 공식 3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Q에 대해서 그 다음에 QR에 대해서 EAS를 써보면은 EA1S는 이동거리가 똑같죠? 거리가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EAS는 16V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얘는 EA2S는 지금 25에서 16 빼면 9V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는 가속도가 얼마야? 16A라고 설정할 수 있고 나에서 가속도는 9A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면 돼요? 걔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자, 16A는 뭐냐? 전체 질량은 EM 플러스 라지 M이고 그 다음에 9A일 때도 EM 플러스 라지 M이죠. 그리고 나서 A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이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이 라지 M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4분의 5 스몰 m g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운동 방향 쪽의 힘은 mg로 똑같은데 반대로 4분의 1만큼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하면은 이제 요 식에다가 9를 곱해요. 그럼 9 라지 m 마이너스 9 스몰 m,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16을 곱해요. 는요 16 라지 m 마이너스 20m이 돼요. 자, 그러면 7 라지 m은 얼마가 되냐? 11m이 되니까 따라서 라지 m은 얼마? 7분의 11m. 답 몇 번? 3번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정리 2번. 내력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와 봐보도록 할게요. 자, 내력 방정식은 뭐냐? 아까 전에 쌤이 장력 구했던 방법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력, 이 장력을 세울 때 원래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요?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세우면 뭐예요? 매번 세우면 귀찮죠?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매번 세운다라는 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정지시키거나 등속도 운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m인 물체를 그냥 실로 매달아서 mg의 힘을 주면은 정지시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m자리를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mg보다 살살 줘야 돼요? 그대로 줘야 돼요? 더 세게 줘야 돼요? 힘을 더 세게 줘야 이 스몰 m자리 위로 올라가겠죠. 이해되죠? 반대로 스몰 m자가 있어. 얘를 내가 아래로 등가속도 운동 시키고 싶어. 얼마로? A로. 그럼 내가 힘을 더 세게 줘야 돼? 그대로 줘야 돼? 살살 줘야 돼? 살살 줘야지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위로 A로 등가속도 운동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기존의 M주에다가 뭐까지 줘야 된다? R자 힘까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기본의 힘에다가 R자 힘만큼을 빼게 되면은 이제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 물체 사이의 내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물체가 쌓여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완자에서는 다뤄주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풀면서 사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거 너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기출 풀면은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체가 쌓여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게가, 여러분 무게하고 질량은 다 알죠? 무게하고 질량. 질량은 뭐예요? 질량은 스몰 m이고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다음 무게는 공식이 뭐예요? mg죠.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 무게가 WA, WB, W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F0의 힘으로 WA를 민다라고 했을 때 요 각 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면에 작용하는 거는 F1은요. 기존의 F0와 무게 WA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2는요. 기존의 F1에다가 WB의 무게만큼을 추가하면 되겠고요. 얘가 추가된 거고요. 요거는 F1. 자, 그래서 F3는 뭐냐? F2에다가 WC 얘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WC에 얘가 가장 무게가 큰 걸 알 수가 있겠고, 요 걸리는 힘이 제일 큰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3는 요 위쪽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장력을 보게 되면은 장력은 반대로 뭐냐? 위쪽의 힘이 제일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WA, WB, WC 무게들을 연결을 하고서 F0로 아래로 잡아당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쪽 실에 걸리는 요 위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 F1은요. 얘의 지금 F0로 당기고 WA의 무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F1에다가 B의 무게를 추가한 거죠. 추가. 그 다음에 F3도 뭐예요? F2에다가 WC를 뭐 한 거예요? 추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장력은 뭐다? 위쪽에 힘이 제일 크다. 이거를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물체가 쌓여 있을 때는 아래쪽의 수직항력이 위쪽의 수직항력보다 무조건 크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는 상황은 아래 장력보다 위쪽 장력이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3번 내력의 비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력의 비율. 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 F0를 작용할 때 F0와 A하고 B가 미는 힘, 그다음 B하고 C가 미는 힘, 요 F0, F1, F2 또는 A, B, C를 실로 연결하고서 F0로 당길 때 F0와 F1과 F2의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바로 내력의 비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봐보면은요. 자, 개에 작용하는 힘들의 비는요. 보다 바로 작용하는 질량비와 같습니다. 단 원인이 한 개의 힘에 대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F0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럴 때 바로 내력의 비율을 만족을 하더라. 쌤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아셔야 돼요. 알아야 문제가 좀 빨리 풀어요. 자, 그리고 수평면, 연직면, 빗면, 마찰면의 모든 상황에서 외력과 관계없이 내력은 항상 비율 성질을 만족을 한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능 특강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수능 특강이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평면에 2kg짜리하고 3kg짜리 물체가 있고, 만약에 쌤이 얘네들을 10N으로 밀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정석을 이용을 하면 스텝 1으로 개의 가속도를 구하겠죠. 그래서 스텝 1을 하게 되면 개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걸 A, 오른쪽에 있는 걸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힘의 개수가 가장 작은 B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은, B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수직항력 N은요, A가 B를 미는 힘은요, N은 3kg 곱하기 3m/s 제곱해, 2m/s 제곱해서 얼마 나와요? 바로 6N이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빗면에서 이렇게 A하고 B를 연결을 해 놓고서 위쪽으로 힘 10N을 작용을 한번 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이때는 얼마의 요 내력이 나오나? 아까는 6N이었죠? 자, 그럼 스텝 1을 적용을 해보면은, 자, 전체에 대해서 세워볼게요. 전체 질량은 5kg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얼마로 밀고 있어요? 10N으로 밀고 있죠. 아무튼 얘네들 위쪽으로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10N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빗면 중력 가속도가 있겠죠. 이걸 G 프라임, 그냥 G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OG 프라임이 있겠죠. OG 프라임. 그래서 단위는 잠깐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단위는 잠깐 좀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요 개의 가속도는 뭐가 돼요? A는 E-G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의 개수가 가장 작은 B에 대해서 한번 식을 세워보자고요. B에 대해서. 자, 그럼 B는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니까 A가 B를 미는 힘이 더 세겠죠. N 마이너스, 그 다음에 3G 프라임이죠. 요게 바로 MA죠. 3 곱하기 A, 3A가 되는 거죠. 즉, 6 마이너스 3G 프라임이 돼요. 따라서 3G 프라임, 3G 프라임 지워지니까 따라서 N은 얼마가 나와? 6N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체를 기울이더라도 수직 항력의 값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요 10N과 6N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 얘들 어떤 관계 있는지.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자, 만약에 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요 C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쓰여보자면은 F2가 지금 C를 밀고 있죠. 그래서 F2는 MCA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C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자면은 F1으로 밀고 있죠. 그래서 F1은 MB 플러스 MCA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C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F0로 밀고 있고 MA 플러스 MB 플러스 MCA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0 대 F1 대 F2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F0는 MA 플러스 MB 플러스 MC, 그 다음 F1은요 이제 BC를 밀고 있죠. B 플러스 C, 그 다음에 F2는 C를 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개에 작용하는 힘들 사이의 B는
작용하는 힘들이 실제로 작용하는 질량에 비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예제로 넘어와서 이제 요런 상황에서 한번 보면은 10N이 작용하는 거는 지금 5kg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 내부에 있는 힘,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는 3kg의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N이 지금 5kg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직 항력은 얼마? 3kg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5대 3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을 하게 되면은 6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 관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개념 2번.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할 때. 자, 만약에 아까 전에 한 가지 힘이 작용을 할 때 비율 관계를 만족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두 가지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뺄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냥 서로 밀어지는 힘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15N을 하든 15N 밀든 아니면 5N으로 왼쪽을 밀든 서로에 대한 거는 이렇게 멀어지죠. 15N을 밀어도 B가 A를 밀고 A가 B를 밀고 5N으로 밀어도 B가 A를 밀고 A가 B를 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힘을 뭐 하면 된다? 그냥 각각에 대한 요 비율 관계를 더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들은 요 아래 해설 나와 있으니까 요 해설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빨리 보여주자면은 15N의 힘으로 밀고 있는데 작용하는 질량이 지금 15N의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작용하는 게 3M의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A가 B를 미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B를 미는 거는 질량이 2M이니까 3대 2죠. 그래서 10N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N이 작용하는 걸 보게 되면은 5N은 지금 3M짜리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은 A의 질량은 M이니까 3대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5N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힘을 더하게 되면은 3분의 35N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35N이 실제로 내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 3번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나와서 쌤이 알려준 거야. 굳이 쓸데없이 쌤이 이상한 거 왜 알려주겠어요. 네, 나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림 강하고 나는 물체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N의 힘을 받아서 함께 등가속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ABC의 질량은 4kg, 6kg, 2kg이다.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F1이고 F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F2다. 네. 자, 여러분. 그럼 F1은 뭐예요? 자, 24N이 몇 킬로그램에 작용하고 있어요? 12kg에 작용을 하고 있죠. 24N이 12kg. 자, 그러면은 F1에다가 지금 작용을 하는 건 F1이 미는 거는 8kg이죠. 아, 그러니까 F1은 24 곱하기 3대 2니까 3분의 2를 넣으면은 16N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F2를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전에 똑같이 24N은 24N은 12kg에 작용을 하고 있고 F2는 4kg에 작용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F2는 얼마? 8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N. 자, 그래서 2대 1이 되겠죠. 2대 1. 그래서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제 4번 봐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 A하고 B를 접촉하고 A에는 크기가 30N의 힘이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지금 A가 힘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A1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속도의 크기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A1이 지금 4m/s 제곱이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B의 크기가 3N의 힘이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연직 아래 방향으로 뭐 A2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F가 F다라고 할 때 요 나분의 가를 구해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F가, 여기가 지금 F다. 그래서 요거는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30N이 5kg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F가는요 몇 N에 작용하고 있어? 3kg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5대 3을 작용을 하니까 F가는요 30 곱하기 5분의 3을 하게 되면은 얼마? 18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얘는 18N. 자, 그 다음에 F나는요. 자, 30N이 얘도 똑같이 30N이 5kg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나는요 2kg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F나는 30 곱하기 5분의 2를 하게 되면은 12N이 되겠죠. 그래서 F나는 12N이 돼요. 자, 그럼 6으로 나누면 몇 분의 몇? 2분의 3이 돼서 답은 몇 번? 1번이 나오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비율 관계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비율 관계를 알아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 연직면 상황. 아까 빗면이었죠? 연직면 Y축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기중기에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직 아래로 등속도 운동한대요. 자,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상자 안에는 질량이 M과 EM인 물체 A하고 B를 지금 놓고 있다. 자, 기억번 A의 작용은 R자임 0이냐? 자, 멀리서 봤을 때 A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R자임 0 맞죠? 그다음 니은번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그리고 상자가 주어하고 목적어가 반대니까 지금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디귿번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가 B를 누르는 힘의 몇 배이냐?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지금 힘의 크기의 비율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밖에 있는 외부 관찰자가 요 둘의 힘의 크기를 보나 아니면은 요 내부에 있는 사람이 요 힘의 크기를 측정하나 동일한 값으로 사실 보여요. 자, 그래서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A하고 B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바닥이 떠받쳐야 되는 힘의 크기는요. 이제 3mg가 되겠죠. 3mg. 그 다음에 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mg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배가 됩니다.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요 상자가 위로 등가속도 운동하든지 아래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든지 간에 네, 항상 힘의 비율은 3대 1을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힘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포 변화량. 자, 변화량은 아까 쌤이 보여줬죠. 그래서 막 뭐 힘을 줬다가 안 줬다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변화량.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온다고요? 힘을 줬다가 안 준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최종값에서 초기값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합력의 변화. 시그마 F의 변화량은 R자 힘의 변화량 델타 MA가 되더라. 왜? F는 MA니까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뺀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개념 2번 물체 시환. 자, 아까 전에 힘을 줬다 안 줬다 이런 건데 이번에는 상황을 애초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듯이 이렇게 도르래에 대해서 A하고 B의 위치를 지금 서로 바꾼 거예요. 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A하고 B의 순서상을 유지한 채로 도르래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가까운 게 B죠. 가장 가까운 게 B고 먼 게 A죠. 그리고 C는 그냥 이제 위치를 이동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뭐다? 물체의 치환 파트다. 도르래에서 대칭적인 치환 파트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성질이 있냐? 첫 번째로는 장력이 동일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T라면은 여기서 T고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에서 만약에 요 P의 값이 10N이고 Q의 값이 30N이라고 하면은 케이스 2에서도 Q의 값은 30N이고 P의 값은 10N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처음 보죠? 그래서 이런 거 성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질 꼭 기억을 해 두세요. Y는 없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증명은 쌤이 다 해봤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가속도 크기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일반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력만 동일하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문제에서 질문을 하니까. 자, 그럼 예제 1번. 변화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4kg, 2kg M인 물체가 실로 연결돼서 경사면과 수평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질량이 M인 물체에 경사면과 나란하게 20N의 힘이 작용할 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모든 물체는 각각 가속도 크기가 1m/s 제곱인 직선 운동한다. 자, 그러면 나에서는 오른쪽으로 1m/s 제곱일 거고 가에서는 왼쪽으로 1m/s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뭐를 써야 돼요? 20N이 뭐가 됐어? 추가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조건 반사로 뭐를 해야 돼요?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변화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화량을 사용하면은
20N은 질량의 합은요 6 플러스 M.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변화? 합력의 변화죠. 합력의 변화. 그다음에 요거는 R자 힘의 변화. R자 힘이 나중에는 6 플러스 M 곱하기 1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6 플러스 M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이제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상황의 변화가 되니까 크기가 똑같이 되고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래서 6 플러스 M은 10이 되니까 따라서 M은 몇 킬로그램? 4kg이 돼서 단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예제 2번 변화량 상황. 이번에는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아까 운동 마찰력이 없었죠. 자, 그린 강하고 나와 같이 마찰이 있는 동일한 빗면에 놓인 물체 A가 각각 물체 B하고 C하고 연결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A의 가속도 크기는 각각 6분의 1g, 3분의 1g이고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알겠고, 그 다음에 A, B, C의 질량 각각 3m, m, 6m이다. 그래서 3m, m, 6m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빗면과 A에는 크기가 F인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빗면과 A에는 F인 마찰력. 그럼 이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이에요? 그냥 마찰력이야? 아니야. 운동 마찰력이죠. 운동 마찰력. 네. 자, 그래서 가에서는 운동 마찰력은 쌤은 뭐라 했어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에서 F는 위쪽으로, 나에서 F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는 게 뭐야? 변화가 되는 거. B에서 C로 교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의 입장에서는 뭐야? 나를 당기는 힘이 OMG만큼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나를 당기는 힘은 OMG만큼 증가를 했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합력의 변화량이에요. 합력. 그래서 OMG만큼 증가를 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나중에 이 운동 마찰력에서 처음에 운동 마찰력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EF가 되겠죠. 마이너스 EF가 바로 합력의 변화량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R자 힘. 그러니까 나중 R자 힘에서 처음 R자 힘을 빼게 되면은 나중 R자 힘은요 9mg 그쵸? 음. 자, R자 힘을 보게 되면은 9m 곱하기 3분의 1g죠. 그 다음에 나중은요 마이너스에다가 또 방향도 마이너스 그냥 더하면 되겠죠. 4m 곱하기 개의 가속도가 6분의 1g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OMG 마이너스 EF는 요거는 3이고 요건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래서 더하면은 3분의 11이 되겠죠. 3분의 11 mg. 따라서 F는 얼마예요? 3분의 2 mg가 돼서 단 몇 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치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M과 EM인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하고 마찰이 없는 빗면에 지금 A를 가만히 놓았다. 그다음 나는 가에 A하고 B의 위치를 서로 뭐했다? 도르에 대해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A의 가속도 크기는 각각 4A0, 그다음에 3A0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억번에서 A0가 얼마인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해야 돼요? 개에 대해서 조건을 줬으면 개에 대해서 운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와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걸 무슨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 유형은 치환 상황인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같아요? 바로 장력이 같은 거죠. 장력이 같다. 자, 그래서 여기 장력도 T고 여기 장력도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력 조건이 있는 거라고 사실 동일하니까 이거는 한 물체 A에 대해서 뭐를 세우자?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그러면 가에서 B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자. 가에서. 그리고 나에서는 A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자. 자, 그럼 B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 EMG T는 얼마예요? 8MA0가 되는 거죠. 8MA0.
그 다음에 나의 A를 보게 되면 얘는 mg t는요 3ma0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t는요 따라서 t는요 2mg 8ma0는요 mg 3ma0가 되니까 요거는 g는요 5a0가 돼서 따라서 a0는 5분의 1g가 됩니다. 5분의 1g. 자,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 니은번도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분의 4배냐. 그쵸? 가속도의 B가 4대 3이니까 디귿번도 정답이 돼서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5 실끊어짐 상황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실끊어짐 상황. 자, 실끊어지는 건 뭐냐? 지금 보다시피 두 물체 A하고 B가 실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실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개념 1번 실이 끊어지더라도 개의 알짜임은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물체에서 실을 끊은 후 나누어진 두 개의 알짜임을 서로 더하면 실이 끊어지기 전 초기 개의 알짜임과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개의 알짜임이 처음에 플러스 2F라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A의 알짜임이 뭐 마이너스 F로 나와 있다고 하면은 요 B의 알짜임은 무조건 뭐가 된다? 플러스 3F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 크기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짜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가지고 이제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F를 구해봤자 어차피 뭘 해야 되냐? 계산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는 그냥 방향을 알고 있다.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개념 2번 실끊어짐 공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끊어짐 공식을 보게 되면은 장력의 변화량은 각각의 물체의 알짜임의 변화를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수평면에서 두 개의 물체 A와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힘 F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사이에 작용한 힘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요, 만약에 T라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자, A는 알짜임의 변화가, 합력의 변화가, 이거는 지금 합력이에요. 얘네들 전부 다 델타 합력이에요. 합력이 T만큼 감소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예요? 알짜 힘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MA 델타 AA가 되고 B는 MB 델타 AB가 돼요. 근데 두 개의 장력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동일하잖아요. 이 두 놈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도출이 되냐? MA 나누기 MB는요. 델타 AB 나누기 델타 AA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두 실이 끊어졌을 때 A하고 B에 대해서 두 물체의 질량의 B가 2대 3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물체의 가속도 변화량은 3대 2가 된다. 무슨 배? 역수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가속도 어떤 비? 변화량의 비. 가속도 B가 아니라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B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변화량의 B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쓰자면 질량 B는 가속도 변화량에 비해 반비례를 하더라. 자, 그리고 팁, 가속도 변화량의 방향성. 자, 실이 끊어져서 가속도 변화할 때 두 물체의 가속도 변화량의 방향성은 반대이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이 끊어졌을 때 A의 가속도 변화량이 왼쪽이라면 B의 가속도 변화량은 방향은 오른쪽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의 B를 구할 때 주의점.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모든 가속도가 나와 있으면은 가속도 변화량의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도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B도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 있으니까 두 개의 차이에 대한 뭐를 알 수 있어요?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을 때는 뭐를 알 수 있다? 바로 질량의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가속도 변화량의 B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예를 들어서
A에서 등가속도 공식 1번의 형태로 가속도를 구했다면은 나머지 B에 대해서도 등가속도 공식 1번의 형태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 변화량의 비를 찾아서 질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빗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그래서 등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죠. 그 다음에 A가 점 P를 지난 순간 실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림 나는 가 이후에 A하고 B가 각각 빗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A가 다시 P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이 4V가 되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A의 속도 변화량이, 이거는 어떤 공식을 쓸 거냐? 얘네들의 지금 걸린 시간의 비율이 나와 있고, 시간의 다중사건에 대해서 시간의 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찾아야 돼요? 가속도의 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등공 몇 번? 1번으로 비교를 해보자. 자, 그래서 AA 대 AB는요. 지금 델타 AA 대 델타 AB는요. A는 지금 좀 천천히 해봅시다. 자, A는 지금 다시 V로 내려오니까 AA는 2V 나누기 T가 되고요. 그 다음 AB는요. 3V 나누기 T가 되죠. 따라서 A하고 B는요. A하고 B는요. 가속도 변화량의 B는 2대 3이 되고요. 그럼 질량의 B는 3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2가 되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 2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기출에서 본 적 있죠? 이거 꽤 어렵죠? 자, 그래서 그림은 A, B, C, D가 실로 연결되어서 가속도 크기가 A1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A1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실 P를 끊으면, 요게 지금 실 P래요. 실 P. 실 P를 끊으면 A는 등속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A1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실 P를 끊으면은 애들이 등속도 운동한대요.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3M, B, 그 다음에 A, 4M, 그 다음에 빗면에 D, M자리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후에 실 Q를 끊는데요. 실 Q는 요거죠. Q를 끊으면은 A는 가속도 크기가 A2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B하고 A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때 가속도 크기가 얼마다? A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를 끊은 후 C와 Q를 끊은 후 D의 가속도 크기는 서로 같다. 자, 이게 뭐냐? 빗면 가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빗면 가속도가 서로 같다. 그래서 뭐 여기에 빗면 가속도를 G'이 하면 여기 빗면 가속도 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가속도가 0인 상황에서 C를 매달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0인 상황에서 C를 매달면은 전체 가속도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A1의 방향은 어디가 된다? 이렇게 왼쪽 방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가속도가 0인 상황에서 D를 제거를 해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긴 힘을 제거하면은 이제 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력의 성질을 통해 가지고 이 녀석의 방향들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들어갈 건데 실끊어짐을 들어갈 거예요. 실끊어짐. 그러면 일단 실 P가 끊어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은 실 P의 제거. 그러면 끊어지는 게 누가 끊어져요? A, B, D하고 C가 끊어지고 있죠. 이때 질량의 B를 보게 되면은 A, B, D의 질량의 합은 8이고 C의 질량이 2죠. 이거는 몇 대 몇이야? 4대 1이죠. 자, 그러니까 가속도 변화량의 B는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C의 가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G'이란 말이죠. 왜냐면 0이, 이제 G'에서 0이 되니까. 그럼 ABD의 요거는 4분의 1 G'만큼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A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 Q가 제거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AB하고 D가 분리가 되는 거죠. AB하고 D가 분리가 돼요. 자, 그럼 AB의 질량의 합은 얼마냐? 7이죠. 그다음 D는 1이죠. 자, 그러면 가속도 변화량의 B는 가속도 변화량. 잠깐만. 근데 여기 앞에서 잠깐 좀 쌤이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C는 나중에 G'에서 처음에 A1이 있죠? 네, 요걸 빼먹었네요. 자, 그리고 ABD는 가속도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A1이었죠? 그래서 0이 됐죠. 자, 그럼 요거는 4분의 1 G' 마이너스 4분의 1 A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풀게 되면은 4분의 5 A1은 4분의 1 G'이 되니까 A1은 5분의 1 G'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실Q를 제거하면 가속도 변화량의 B는 1대 7이 되겠죠. 자, 그럼 D의 가속도 변화량의 B를 보면은 0에서 지금 G'이 되겠죠. 그 다음에 AB의 가속도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0에서 A2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A2는 7분의 1 G'이 되겠죠. 네, 다 했네요. 자, 그래서 A1은 5분의 1이고 A2는 7분의 1이니까 5분의 7,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와 같이 물체 A, B, C를 실 P하고 Q로 연결을 하고서 실 P하고 Q로 연결을 하고서 수평면 위에 O에서 B를 가만히 놓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B의 속력이 V가 된 순간 실 Q가 끊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가 이후에 A하고 B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B가 O를 3V로 지나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문제를 보는데 시간의 비율이 안 나와 있죠. 이 두 개의 다중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3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구간에 대해서 E, A, X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죠. 델타 V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어차피 그러니까 천천히 써보면은 그냥 천천히 써볼게요. 자, 가에서 E, A, 1 그다음에 변이 X는요 V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나에서도 E, A2 변이 X는요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 9V 제곱에서 V 제곱 빼 8V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1 대 A2는요 몇 대면 1대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의 가속도를 A, 나에서의 가속도를 8A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이거 9M이죠? 9M 플러스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하면은 9M 플러스 라지 M 분의 운동을 만들어낸 건 5mg에서 4mg 빼면은 m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8A는 AB에 대한 거니까 전체 질량은 4M 플러스 라지 M이고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4m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자, 가에다가 8배를 해요. 자, 그리고 어차피 mg는 날라가니까 mg를 머릿속에 날려버려요. 자, 그리고 어차피 4도 나누면 요거는 2가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2mg로 연결을 해보면은 그래서 2 9m 플러스 라지 m은 이거는 1 나누기 4m 플러스 라지 m이 될 거고 그래서 연결하면은 8m 플러스 2 라지 m은 9m 플러스 라지 m이 되니까 따라서 라지 m은 스몰 m과 동일하다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A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걔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걔의 가속도는 4mg 나누기 4m 플러스 라지 m이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은 5분의 4g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걔의 가속도 얼마? 5분의 4g가 되더라. 자, 그래서 근데 B에 대해서 세도 상관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B에 대해서 세워보면은 B는 장력 T에 대해서 5분의 4G 곱하기 스몰 m을 넣어서 단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A하고 B의 가속도가 5분의 1g인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나는 가에서 B를 C로 바꾼 후에 A를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A하고 C의 가속도 크기가 3분의 1g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처음에 5m인 C를요, 다음에 이제 4m짜리가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D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D가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끊어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C를 B 플러스 D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A, B하고 D로 우리가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질량의 B는요, A, B는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그다음 D는 4m이죠. 그러면 가속도 변화량의 B는요, 가속도 변화량. 자, A, B는요, 4분의 1m에서 5분의 1m을 더해야 되겠죠. 왜냐면 방향이 다르면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5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15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8g가 되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서, 이게 나중이죠. 이게 실끊어진 거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은 3분의 2g가 되겠죠. 즉 15분의 10g가 돼요. 그래서 가속도 변화량의 B는 4대 5가 되니까 질량의 B는 5대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5대 4. 자, 그래서 5대 4인 걸 풀게 되면은 4 라지 M 플러스 4 스몰 m은 20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4 라지 M은 16m이 돼서, 따라서 라지 M은 얼마? 4m이 돼서 단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테마,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뉴턴 제3법칙으로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에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작용을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무조건 동시에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NBA하고 NAB는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그쵸,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3번, 작용 반작용은 같은 자경선 상에서 다른 물체에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작용 반작용은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이걸 굳이 공식으로 써보자면은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은 FAB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B가 A를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됩니다. 왜냐? 힘의 방향이 뭐니까? 반대니까. 반대인 의미가 뭐다?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개념 2번, 관성력. 자, 관성력은 뭐예요? 관성력은 관성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느끼기에 내가 아래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그럼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뭐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나는 아래쪽으로,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힘을 안 받는 건데,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는다. 그래서 관성력은 그냥 가상의 힘이라서, 얘는 가상의 힘이라서 반작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짜힘도 모든 힘의 합을 의미하므로 반작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력과 알짜힘은 작용 반작용이 없다. 개념 3번, 중력의 작용 반작용.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은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의 어떤 거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에게 작용을 하는 건데,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바로 만유인력이 되는 거죠. 만유인력.
인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인력이죠. 그래서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반작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지구의 질량이 월등히 크다 보니까 지구는 가속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과의 가속도하고 지구의 가속도는 당연히 다르다. 요거 가속도 다르다. 여기까지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2번. 내부 상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상세는 개를 하나로 합치면 내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운동 방정식 세웠을 때 왜 운동 방정식 세우면 내력 없어졌어요? 수직 항력하고, 그쵸? 수직 항력하고 서로 작용하는 장력 뭐 이런 것들 없어졌죠. 그래서 내부 상세는 요 내부에 있는 물체가 이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자의 무게가 2N이고 드론의 무게가 뭐 6N이어가지고 합쳤을 때 8N이 된다고 했을 때 드론이 위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저울에 찍히는 값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A가 놓여 있을 때 저울에 mg가 찍혔을 때 B를 올려놓더라도 서로 이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저울에 찍히던 값은 내부의 힘들은 전부 상쇄가 일어나서 전부 EMG로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 C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 PQ로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 V로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하고 C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억번.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위쪽의 힘이 더 크다라고 했었죠. 장력은 뭐다? 장력은 무조건 위쪽이 아래보다 크다라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자, 여기가 3M이니까 B의 질량은 2M이 될 거고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EMG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D급번. Q가 B를 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단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내부 상세 봐볼게요. 자, 그림은 지면 위에 있는 받침대와 지구본이 공중에 떠 있다. 자,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받침대 위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자석이거든요. 그리고 지구본도 여기에 자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자석이 있어요. 그럼 서로 뭐를 받아요? 인력을 받아서 위쪽에서 둥둥 떠다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구본에 작용한 R자임 0이냐? 지구본 정지해 있으니까 R자임 0 맞죠? 니은번.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받침대에 떠받치는 힘. 작용 반작용 아니죠. 주어하고 목적어가 교환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지면이 받침대가 지면을 누른 힘의 크기가 얼마냐? 자, 서로에 대한 무게가 각각 W로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EW가 되겠죠. 단 몇 번?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평가원 유형 분석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